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 고층 건물, 건물을 설계할 때 평화 중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비디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특히 마이다스 인풋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올려드린 매뉴얼 영문본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윈드로드는 사이즈맥에 비해서 지진 하중에 비해서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첫째, 이 화면을 찾으신 다음에 먼저 WX, WY, 즉 양 방향에 대해서 각각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요. WX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Exposure Category, Basic Wind Speed, Importance Factor, Average Roof Height 여기에 각각 들어가셔서 상세한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Exposure Category는 노풍도, Basic Wind Speed는 기본 풍속, Importance Factor는 중요도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설계 기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코드 0305.5에서는 설계 속도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나오신 대로 높이에 대한 설계 속도압, 그다음에 지붕면 평균 높이에 대한 설계 속도압, 즉 설계 높이에 대한 설계 속도압 QZ는 0305.51A식을 이용을 하면 되고요. 지붕면에서의 평균 높이에 대한 설계 속도압 QH는 0305.5.1의 B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Q는 공기 밀도입니다. 균일하게 이 값을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VH, VZ도 여기 나온 정의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지역의 지표면으로부터 지붕면 평균 높이 H에 대한 설계 풍속을 VH라고 하고 설계 지역의 지표면으로부터 임의 높이 Z에 대한 설계 풍속을 VZ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설계 풍속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V0는 기본 풍속 0305.52를 따른다. 한번 가볼까요? 0305.52입니다. 풍속 고도 분포 계수 KGR을 선택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지표면 조도 구분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Exposure Category입니다. A, B, C, D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제 A, B, C, D는 요 다음 표에 0305.53의 지표면 조도 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쭉 여러분이 대도시 중심부 10층 이상이면 A죠. 반면에 이제 장애물이 거의 없으면 D죠. 그만큼 이제 바람이 편하게 불어간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이제 바람이 불면서 좌충우돌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 풍속이 달라진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가 ZB보다가 크냐 아니면 ZB에서 ZG 사이냐 이제 이걸 구분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그 구분은 030554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ZB A, B, C, D에 따라서 각각 ZB,
ZG, ZG, 알파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결정하시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알파는 이제 여기 올라가 있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여기 올라가 있는 게 알파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년 재현 기간에 대한 지역별 기본 풍속도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요. 서울, 인천인 경우에는 기본 풍속은 이제 초속이죠. 초속 30m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태풍이 올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00년 재현 기간에 대한 나머지 지역들도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강한 데가 여기 보니까 45가 보이죠? 포항, 울릉도의 바람이 세죠? 또 좀 약한 데가 이제 이 전라남북도 요 지역이 좀 약하네요. 제주도도 상당히 셉니다. 네, 속초, 양양 역시 여기가 뭐 세겠죠. 자, 이렇습니다. 같은 강원도인데 여긴 좀 작죠. 예, 이렇습니다. 기본 풍속 부위 제로를 결정을 하시고요. 이제 요거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연 개수는 0305.54를 따른다.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본 내용이죠. 노풍도에 따라서 ZB, ZG, 알파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100년 재현 기간에 대한 기본 풍속을 컨투어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제 해안선 쪽이 주로 좀 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중요도 개수는 이제 0305.55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0305.56이죠. 예, 오류가 있었네요. 프린트물에. 중요도 개수는 이제 여기 나와 있죠. 특 1, 2, 3에 대해서 IW라고 하는 중요도 개수는 이제 1이냐, 0.95냐, 0.9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35층 이상, 100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세장비가 5 이상인 건축물의 중요도 개수는 반드시 1.1 이상으로 한다. 더 세게 넣어주는 거죠. 특보다가 더 세게 넣어주는 거죠. 여기 이제 세장비라는 것이 뭐냐면요. 건물의 높이를 H로 했을 때, 그리고 건물의 폭을 B로 했을 때, H 대 B의 비율, 우리가 이것을 세장비 이렇게 부릅니다. aspect ratio 이렇게 영어로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값이 5 이상이면은 상당히 이제 슬렌더한 건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슬렌더한 건물을 더욱 안전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도 개수를 1.1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사이즈믹에 비하면은 좀 단순하게 보이죠? 하지만 이제 실수가 있으면은 하중이 틀려버리면은 이제 난감하죠. 아주 천천히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고층 건물은 바람에 의해서 이제 가본이 되죠. 통제를 받습니다. 물론 지진하중이 물론 여러 가지 설계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바람에 의해서 주로 풍화중에 의해서 이제 통제를 받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한 3, 40층까지는 이제 지진하중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3, 40층까지. 3, 40층에서는 뭐 유사하고요. 한 3, 40층이 넘어가면은 바람하중, 풍화중이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도 아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사항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Seismic versus wind load. 어떤 게 더 다미넌트한가 그랬죠? wind load가 다미넌트한 경우에는, 다미네이트하는 경우에는 설계를 통제하는, 가본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H가 변형인데요. 이 변형이
설명이 됐죠?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우리가 델타라고 한다면은 이 델타의 크기를 가지고 설계를 결정을 합니다. 델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아야 됩니다. 어떤 기준선보다요. 기준선이 뭐냐면은 전체 건물 높이 H를 400분의 1로 나눈 값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이거는 이제 기준은 아니고요. 엔지니어들의 원칙입니다. 어떤 엔지니어들은 너무 크다. 좀 더 작게 해야 되겠다. 뭐 500분의 1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엔지니어들은 나는 아예 좀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하고 600분의 H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안전율에는 차이가, 이거 안전율이라는 표현은 이제 서비스빌리티입니다. 서비스빌리티에 관계된 안전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건물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거주 성능, 진동에 의한 거주 성능 등에 대한 이런 서비스빌리티에 관련된 케이스입니다. 구조물의 안전은 여기에는 관계가 없고요. 구조물의 안전은 무엇으로 결정을 합니까? 네, 스트레스, 그렇죠? 스트레스로 결정을 하죠. 여기는 스트레스 사항은 아니죠. 여기는 안전율이라는 말을 안 써도 되겠지만은 여기는 우리가 서비스빌리티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좀 상당히 높아지면요, 100층 이상이 되면은 이 정도가 좋겠고요.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서비스빌리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건물이 4, 50층 정도가 되면은 요 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는 이 값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값은 이제 완전히 엔지니어들의 결정사항입니다. 엔지니어들의 결정사항이요. 근데 이게 100m면 이게 200m면 200 나누기 4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H가 500m면은 500 나누기 500 하면 1m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만족하도록 건물을 설계한 다음에 스트레스를 확인해 보면요. 스트레스가 한 30%에서 40% 안 되게 아마 차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는 여유가 많죠. 2배에서 3배. 그죠? 2배에서 3배의 여유가 있죠. 스트레스는. 얘를 만족을 시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재를 더 크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뭐죠? 서비스빌리티에 관련된 안전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미 2~3배 이상 만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만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의 프로젝트 수행 시도 이 기준을 한번 만족시킨 다음에 스트레스를 꼭 한번 확인해서 레포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레포트 프로젝트 평가 항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그러한 항목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매뉴얼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이 매뉴얼은 설계 수업 자료에 다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또 다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의 컨텐츠 말고 수업 자료 업로드 하는데 올라가 있습니다. 국문 매뉴얼은요. 다운받아가지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X방향, Y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높음도, 기본 풍소, 중요도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요. 이제 저층 건물의 경우에는 여기 rigid structure를 택해 주시고요.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초고층 건물을 포함한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flexible structure를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X방향으로 우리가 입력할 때는 이제 Y는 0으로 놓아주시면 되고요. 또 Y방향을 보게 되면 또 X방향을 0으로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Wind Load Direction Factor 여기는 이제 무조건 자기가 입력하는 방향에 대해서만 1로 놓으시고요.
설명 여기 드렸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윈도우는 이해하기 쉽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가스트 팩터 돌풍이죠. 돌풍의 경우를 대비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이제 똑같죠. 여기에 보시는 토포그래픽 이펙트는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의 루프 하이트, 여기 이제 breadth, x, y breadth, 이거는 이제 건물의 폭이 되겠죠. 바람을 맞는 건물의 폭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natural frequency입니다. period가 아니고 frequency가 되겠습니다. natural frequency는 우리가 사이즈믹에서 배웠죠. 다양한 약산식이 있었죠. 그래서 적절한 약산식을 사이즈믹 인풋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입력이 frequency입니다.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period를 이제 역수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역수를 취해줘야 되겠죠. period의 역수. 그것이 이제 frequency니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damping ratio. damping ratio도 우리가 이렇게 표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damping ratio는 여기 있는 경우에는요, 이제 저층구조물의 예입니다. 저층구조물의 예. 초고층구조물의 댐핑은 얼마라 그랬죠? 뭐 굉장히 작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1%에서 뭐 1.5%, 2%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에서 2%를 넣게 되면은 건물의 변이를 굉장히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구조물이 아주 과하게 스티프하게 들어가더라도 너무 건물 높이가 높으니까 변이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그렇죠. 인공 감쇄율을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인공 감쇄율은 5%에서 6%, 7%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주 훌륭한 제품, 그죠? 에너지를 소산시킬 수 있는 에너지 디시페이팅 디바이스를 우리가 선정을 하셔서 건물 내에 장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쇄율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5%에서 뭐 7%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여기 보여드린 표는 주로 저층 구조물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쇄율도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가스트 팩터를 양방향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표는 아까 이미 보여드렸죠. 100년 개연 기간에 대한 지역별 기본 풍속 컨투어도 있었죠. 컨투어. 예, 같이 한번 비교하시면서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표면 조도 엑스포저 카테고리라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아주 밀집한 대도시 중심 분야 아니면은 아주 장애물이 없고 한가한 지역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풍속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중요도 개수도 이렇게 여러분의 중요한 중요도에 따라서 선택이 차별적으로 가능하다 그랬고요. 하지만 100m 이상이고 세장비가 5 이상인 경우에는 1.1 이상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윈드로드에 관련된 윈도우 인풋 사항을 뭐 이게 이제 다소 마이너스 버전에 따라서 다소 이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해설해드린 기준, 설계 기준을 참고하시면서 하나씩 입력하시면은 사이즈믹보다는 상당히 수월하게 윈드로드는 입력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